대체 왜입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반도체 소재주들 몇몇 한번 볼까요? 정말 갈수록 이들의 장중 변동성은 극심해집니다. 오늘 오전장만 하더라도요. 보시는 것처럼 덕산 하이메탈, 지금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만 오전까지는 상승세가 엄청났거든요. 후성도 장중 한때 상승세를 많이 키워냈는데 이내 하락으로 돌아서 버립니다.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이것이 국산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속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 또 한 번 변동성을 키우는 모습 일단 확인하고 갑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볼까요? 5G 장비주로서 몸값을 높여가나 했었던 이 종목 오늘 시장에서 주가의 발목이 제대로 잡혀버립니다. 20% 가까운 급락세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어제 310억 원의 BW 발행 공시 있었고요. 그동안도 각종 사채 발행으로 인해서 주식수가 정말 많이 불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늘어나는 주식수 때문에 이 상당 부분이 좀 상쇄될 수밖에 없겠죠. 자금 사정이 나아지고 있음에도 계속 이 사채를 발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주주가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이 그동안 지분을 수년째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꼬집어서 오늘 하나금융투자에서였던가요? 보고서를 내놨었는데 이것을 우려한 시각 속에서 투자자들은 이 주식을 내다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역력합니다. 7,510원대까지 밀린 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볼까요? 워낙 돈이 오갈 데 없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또 부각이 되는 것이겠죠. 상한가 기록한 모습이 있고요. 자회사가 이 그래핀 제조업체 지분 85%를 인수했다는 것이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모양입니다. 꿈의 신소재, 그래핀, 이 말만 나와도 주가가 들썩이고 있는 요즘 시장인데요. 이 뉴스가 과연 며칠짜리 호재일까요? 내일장도 한번 지켜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헬릭스미스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주들 몇몇이 그래도 상승세를 이어나가는데요. 헬릭스미스는 그래도 이유는 있었습니다. 뉴스 중에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 3상 결과가 9월 마지막 주에 공개된다라는 일정이 하나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임상 3상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이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무조건 내놓는 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기대감은 괜히 가지게 되는 요즘입니다. 17만 8,200원, 3거래일 연속의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2콘텐트리는 코스피 시장으로의 이전 상장 추진한다는 뉴스 전해지고 있죠. 물론 이것도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뉴스이긴 합니다만 생각을 해보면 카카오라든지 셀트리온도 코스피 이전 상장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기대감 속에 자금이 그래도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좀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2콘텐트리는 그동안 참 못 올랐던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무언가 액션 해야 될지 준비를 해야 될지 왜냐하면 내일부터 거래 정지에 들어가거든요.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소재 업체죠.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3% 넘는 상승 기록되고 있습니다. 장중간 때는 5% 가까이 치솟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당장의 실적 기대감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보다는 내년을 바라보자라는 긍정적인 뷰가 나왔는데 이거 벌써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장 탑픽입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습니다. 시장도 눌림이 나왔고 최근 석 달 사이 40% 이상 레버리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탑픽이라고 한다면 이걸 추천하겠다는 전문가의 의도일 텐데 이제 시장 올라가는 것을 예측하기 때문일까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는 이것이 탑픽으로 꼽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박우경 사장님은 그럼 이제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점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에서의 탑픽입니까? 오늘 코스닥 시장, 코스피 해도 좀 너무한 좀 하루를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코스닥, 코스피 시장, 양시장을 저점을 좀 테스트하는 좀 시장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점을 깨고 내려가기보다는 이제는 그 저점을 좀 확인하고 쌍바닥을 좀 만들면서 시장이 조금은 우상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좀 계기가 된다라고 좀 보이고 있어요. 코스닥 그 150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바이오 종목들이 시총 대다수를 좀 차지하고 있는데 네. 오늘 코스닥의 그런 시총 순위를 좀 본다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약 한 20위권에서 순위들을 본다면 바이오 종목들은 그닥 사실 좀 빠지지는 않았어요.
오늘 뭐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은 뭐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2.5% 뭐 상승 중에 있고 헬릭스미스 뭐 1%, 그다음에 뭐 기타 다른 뭐 바이오, 제넥신이라든가 뭐 HLB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지금까지는 가장 크게 시장을 눌러왔던 게 바이오, 시총 상위 종목의 바이오 종목이라면 오늘은 다른 종목들이 오히려 시장을 좀 눌러왔기 때문에 이제는 서서히 시총 상위주 종목들 인해서 저가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는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면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에 대한 그 상승 탄력도는 좀 세질 걸로 좀 보이고 있어서 지금의 가격대에서는 저희가 650 부근에서는 매수로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첨생법이 그 법사위에서 좀 의제로 좀 상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19일날 이제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뭐 이번에는 뭐 통과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에서는 있어서 뭐 오늘 줄기세포 관련된, 뭐 이종장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세차게 개별 종목들마다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오 종목은 급격하게 추세가 이제는 전환이 된다라기보다는 네. 바닥은 확인했기 때문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개별에 대한 그 바이오 종목을 고르기보다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좀 사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는 660선대 언저리잖아요. 네네. 650p 부근에라 하면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는 조금 더 담자? 그렇죠. 조금 더 지금도 괜찮나요? 지금도 괜찮고요. 사실 이제 제가 이거를 오늘 탑픽으로 이제 정하고 네. 오는 길에 보니까 지수가 거의 약 2%까지 좀 빠지려고 많이 하다가 밀리거든요. 지금은 네, 조금 만회해서 코스닥 지수가 1.16으로 이제 종가로 좀 들어가고 있는 그 동시호가 상황인데, 저는 뭐 이 부근이 깨진다라고 좀 보기보다는 네. 저점을 좀 확인하는 테스트 과정이기 때문에 뭐 지금의 선에서 충분히 저희는 매수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650 부근으로 좀 내려온다면은 더욱더 좀 비중을 실어서 상승 반전을 좀 노릴 수 있는 구간으로 좀 삼는 것이 맞겠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소장님, 근데 이 저점을 좀 뭐 지지할 것이다라는 시각이라면 레버리지를 산다고 해도 네. 지수가 좀 급격히 올라줘야지 이게 조금 더 수익성에서 이렇게 부각이 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 보는 것보다는 이 레버리지를 사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괜찮다, 이런 시각이신 거예요? 네, 저는 지수가 이제 코스닥이 사실 그동안에 지수는 계속 내려갔고 일시적인 반등은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주독 섹터라고 한다면은 5G, 네. 그다음에 1번 반발 수혜주, 네, 그다음에 네. 최근 들어서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그 외에는 사실 없었고요. 북방 관련된 그 대북 관련된 종목들도 일부 부분만 올라갔다 내려왔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런 종목들이 지수가 올라갔을 때 대신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지수가 올라갔을 때 대신할 것들은 사실 바이오 종목들인데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지금 현재 약 1%로 좀 하락한 걸로 좀 나오고 있지만 이 가격대에서는 전 충분히 좀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라젠, 헬릭스미스, 뭐 메디톡스, 기타 뭐 휴재, 코미판, 제네시, 뭐 HLB 등 기존의 그 시가총액의 그런 반 이상을 10위권에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제약바이오 종목에서 저희가 한 종목을 딱 골라가지고 이제 지수가 반등하기 때문에 이거에 이걸 대한 사야 그런 된다. 그거보다는 어렵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 앞서서 좀 말씀하셨듯이 삼상에 대한 기대감들에 대한 의구심들이 이제는 시장에서 상당히 좀 많고요. 맞아요. 성공 확률들도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지수 자체는 이제는 좀 바닥이고 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바이오 종목이 이끌 수밖에는 없고요. 세게 올라갈 때는. 그다음에 지수에 대한 그런 저점을 좀 확인할 때는 시총 상위 바이오 종목들이 더 이상 안 깨졌는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그 지수는 코스닥 지수는 예를 들어서 1% 하락을 했는데 코스닥 레버리지는 2% 하락한 게 아니라 뭐 3%, 4% 하락한 네.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게 아무래도 150에서의 차지하는 비중이 코스닥 지수를 차지하는 비중보다 바이오 비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권은 좀 확인하는 과정이고 바닥권은 조금 바이오 종목에서는 좀 저는 나온 걸로 좀 보이고 있어요. 네. 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이 레버리지, 네, 조금 이 더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왔다는 것에 너무 깜짝 놀라서요. 차장님의 다양한 시각을 듣고 싶었습니다. 투자 이건 저희 좋아요고요. 여기 한번 기대 걸고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볼게요. 에코프로 BM 볼 건데요.
뭐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상승세 있다라고 사실 이거 말고는 다른 종목들은 좀 눌림 나와요. 그렇지만 앞으로 내다볼 만한 종목인 건지 체크해 주세요. 사실 이제 그 에코프로 BM이 특징주가 아니었으면은 저는 사실 에코프로 BM하고 LNF를 탑픽으로 좀 선정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좋다라는 시각이신 거네요. 네, 에코프로 BM도 상당히 좋은데 이번 하반기에 주도주가 어떤 종목들이 될 거라고 좀 봤을 경우에는 2차 전지 소재 종목이 가장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가 그동안의 그런 수급적인, 그다음 실적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악화를 경로를 좀 겪어왔는데 실적은 공급은 좀 딸린데 증설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보다 실적들이 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소재들의 가격들이 하락을 함으로써 네. 뭐 니켈이든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런 것들에 대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판가 이전에 대한 문제점들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센티적인 부분에서는 기관들의 수급이 악화됐을 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의 그런 2차 전지 제재 이런 영향들이 있었는데 이런 제재들 이런 영향들을 이제는 조금은 다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수급들, 뭐 에코프로 BM뿐만이 아니라 LNF 등 다양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그런 수급들이 서서히 좀 풀리는 걸로 봐서는 오늘 에코프로 BM이 상승했죠. 지금도 한 3%예요. 네, 상승.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아침 뭐 고가 대비해서는 조금 빠져 있는데 네. 눌릴 때마다 좀 적극적으로 좀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글로벌 완성차들이 전기차의 비중을 실질적으로 좀 많이 늘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뭐 하이브리드든가 뭐 수소차든 신재생 에너지로 상당히 좀 빠르게 좀 늘리고 있기 때문에 꼭 하반기에는 2차 전지 소재 업종으로 좀 집중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입니다. 마지막 한 종목은 J콘텐츠인데요. 정말 간략하게 한 말씀 듣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투자 의견을 글쎄요라고 주셨는데요. 코스피 이전 상장 메리트 크게 없습니까? 상장하고 봅시다. 추후에 볼까요? 예, 상장하고 아직까지는? 봅시다로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장하면 수급적인 문제들하고 다양한 뭐 이벤트들이 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미디어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약한 것 같고요. J 콘텐츠는 극장 수업, 그다음에 콘텐츠에 대한 그런 그 영역이 있는데 극장 수입은 탄탄하지만 콘텐츠에 대한 그런 시청률에 대한 그 수출에 대한 얘기들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환호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네. 추후에 판단은 미뤄두고요. 저희는 일단 에코프로 비행과 이거 코스닥 150 레버리지 좋게 보겠습니다. 여한다증권 영업부 박우경 사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시장 일단 현재도 마이너스권이고요. 급락과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저점 대비 낙폭을 살짝 만회하면서 2070선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도 2072선 가리키면서 0.9%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대 내림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3% 조정을 받고 있고요. 665선에 마감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래소 시장인데요.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빨간불을 켠 종목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삼성전자는 7거래일 만에 반납됐습니다. 장중 잠시 46,000원 선까지 깨져 내려가는 모습도 포착이 됐고요. 현재도 1.8%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역시 1.8%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74,700원 선에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LG화학은 보합권에서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룹주들 일제히 부진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7%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CJ ELM도 다시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0.3%로 반락되면서 마감 기다리고 있는 모습. 신라젠, 헬릭스미스, 메디톡스는 빨간불 켜면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지금 마감합니다. 오늘은 제71회 제헌절이었습니다. 7월 17일 수요일에 거래가 마쳤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이 너무나도 압도적인 장이었습니다. 특히 엔터주, 화장품주, 남북경협주, 일본 제약, 바이오주까지 부진하면서 참 파랗게 멍든 시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 먼저 보겠습니다. 업종지수 자체로 볼 텐데요. 오락문화 업종지수 자체도 2%까지 부진하면서 내려가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일단 엔터주들 이벤트 상승 모멘텀 부진하면서
부진하고요. 악재만 겹친 상황입니다. 일단 엠터 3사 포함 연예 기획사들 2분기 실적 부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 악재가 겹친 상황입니다. SM은 3.2% 내려갔습니다. 저점 권역에서 마감가가 나왔고요. 36,350원의 종가가 잡혔고 JYP 엔터 역시 좋지가 않았습니다. 부진한 상황. 5거래일 연속 종가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7,050원의 종가가 잡혔습니다. 또 화장품주도 체크해 보실까요? 6월 화장품 수출이 역성장했고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의 화장품주도 역시 웃지 못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여기에 회복의 시그널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증권사 레포트까지 나오면서 하박 압력을 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3.3% 조정을 받으면서 15만 9,500원 선의 종가가 나왔고요. 16만 원 선 깨지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한국콜마 역시 부진했습니다. 2.07% 조정을 받으면서 5만 6,800원 선에서 종가가 잡혔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가 열어보겠습니다. 7월 17일입니다. 거래소는 0.9% 조정을 받으면서 종가가 잡혔습니다. 어제장과 비교해도 18포인트나 떨어지면서 2,072선의 종가가 잡혔고요. 코스닥은 1.2%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장 종가와 비교하면 8포인트 내려왔고요. 666선에 670선 하회하면서 종가가 잡혔습니다. 오늘장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 조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남북 경협주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북한이 미국과의 이 비핵화 실무 협상을 앞두고 한미 군사 훈련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실무 협상 중 양국의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미 협상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남북 경협주도 일제히 내려가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인디에프는 8.21%나 급락을 했습니다. 저점 권역에서 종가가 잡혔고요. 3,409원에 종가가 잡힌 모습. 일신석세 역시 크게 부진했습니다. 5.9% 내림세를 보이면서 3,220원의 시세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새내기주 하나 보겠습니다. 코스닥 상장 첫날입니다. 플리토 가지고 왔는데요. 아직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이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상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플리토가 사업 모델 특례 상장 1호 기업에 당첨이 됐습니다. 언어 빅데이터 관련 기업이고요. 공모가는 26,00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공모가를 조금 윗도는 금액에서 27,800원 선에서 종가가 잡혔지만 12포인트나 시초가 대비 급락하면서 종가를 마감했습니다. 모나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본 불매 운동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모나미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인 애국 수혜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7월 4일에 상한가를 기록한 후에 상승 권력에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9.1%나 급등을 하면서 밑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는데요. 4,550원에 마감가를 형성했습니다. 바이오시밀러도 부진했습니다. 이슈가 있었는데요. 삼성 바이오록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태한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바이오시밀러 일제히 부진한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2.8% 급락과 가까이 진행이 됐고요. 28만 7천원 선의 종가가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외국인이 그래도 매도를 모두 정리하고 매수세를 전환되면서 종가가 잡혔습니다. 333억 원 사들이는 모습 포착이 됐고요. 기관은 862억 원, 특히 투신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잡혔습니다. 코스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수급 체크해 보시면요. 쌍끌에 매도가 잡혔습니다. 기관 792억 원 팔아내는 모습, 외국인도 403억 원 팔아내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또 양시장 모두 프로그램 매매에서도 차익과 비책 모두 매도세가 잡혔습니다. 마감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